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한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풀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겠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그 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풀리기 위한 실마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다가 삼불 원칙이라는 것을 말해서 외교적으로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광군제의 판매 실적만 보더라도 확실히 관계가 풀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관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민귀식 교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주제 화면부터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중 새 출발.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여기에서도 물론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수장님? 일단 장소가 베트남의 다낭이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한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정상회담은 사실 비공개입니다. 네.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이제 청와대나 양국 보도자를 통해서 회담의 분위기를 전하게 되는데 일단 분위기가 나빠지 않았다라는 건 이 보도자를 보게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특히나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 속담을 빗대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 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해 가길 바람하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이 한중 관계의 복원을 강조를 했고요. 시 주석 역시 이번 회담이 앞으로 이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의 최대 결과물이라고 하면 다음 달이죠. 12월 이제 베이징에 이제 문 대통령이 방문해서 양국 간 정상이 합의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어쨌든 지난 이제 10월 31일자로 양국 간 사드 합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상 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사실 이 보도자료의 사진도 각 천양지차였습니다. 양쪽 정상의 이 회담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잇몸을 보이면서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문 대통령. 또 한쪽에서는 좀 이에 반해서 좀 뭔가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이 바로 이제 의제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사전에 의제는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드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후문이고요. 이 이른바 이 삼불 정책, 사드의 추가 배치를 불가하고 미국의 MD 체제에 대해서 한국이 불참하는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이 삼불 원칙에 대한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상회담의 내용을 전문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조금 더 분명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보도 자료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언론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만 갖고 저희가 취합을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좀 평가하시기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1년 4개월 동안 갈등이 격화됐는데 두 나라 다 이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를 계속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원칙적인 합의가 됐다는 것은 양국 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필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못 보았기 때문에 뭐 네네.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 평가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과 네네. 각자 자기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은 좀 웃고 있는 사진을 네네. 전달을 했고 시진핑 중국에서는 약간 떨떠름하고 또는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고 지켜보겠다는 얘기 내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거.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강경하게 했는데 그렇죠. 이걸 바로 그냥 갑자기 웃고 할 수는 웃어버렸네. 없으니까 표정 관리를 한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제 신화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내 할 얘기는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네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더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또 나중에는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네. 그런 관례를 따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사드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에게 동시에 좀 여쭤볼 텐데, 먼저 이인철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사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그동안 앓고 있었던 마음속의 응어리가 좀 풀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드는 우리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나 아니면 위험 요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금 당장은 중요하니 그쪽 먼저 신경 씁시다라고 좀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세요.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내세웠던 게 우리가 배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네네. 이제 이 북핵이나 미사일 때문이다라고 이제 늘 해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이 이제 겨냥당할 수 있다라는 중국도 포함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이제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사 장비 배치는 사실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주권입니다. 네네. 만일 뭐 중국이 자국 내에 뭐 한국을 감시하는 예를 들어서 뭐 레이더를 배치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사드 보복을 뭐 직간접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커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시진핑이 2기 내각을 출각시키면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고 네네. 대외 관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제 외교부 이제 실무자 선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냈고 네. 그 결과 다시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12월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평창 이 동계올림픽에 네네. 초청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하답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한중 정상 간 밀접한 관계 스킨십을 자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중국이 일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북아의 어떤 굉장히 우리는 균형 외교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정책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은 더 이제 우리를 압박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실 사드 문제만을 놓고 보면 사드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우선 기존의 이 방어 체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건데 일기 방어력을 갖고 우리가 전체 남한 커버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3노 원칙을 빌미로 해서 중국이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 봉합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수면 아래로 네네네.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런 시각이 아주 우세하고 앞으로도 이제 한중 간 정말 균형 외교가 중요한 네네. 시점이 된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 사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은 어중간한 이런 우리의 포지션을 잡는 것이 예. 오히려 전략적으로 또 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우리는 이제 4대 강국 사이에 있는 네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것은 또 지정학적으로 매우 처신이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적 모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의 한쪽에만 간다면 또 다른 강대국과의 마찰은 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면 중국의 마찰, 네. 중국 쪽으로 가면 미국의 마찰,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는 이제 군사 안보는 미국과 네네. 하고 경제적인 파트너는 중국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파트너인데 네네. 돈은 우리한테 벌어가고 네. 저쪽과 안보를 해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겨냥을 하는 너네가 우리가 파트너냐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군사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 안보를 네네. 상당히 중시하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중국에게 우리는 사드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는 결론은 확실하게 내려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사드로 인한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드에 포커스를 맞춰버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은 북핵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다는 그 원인을 먼저 얘기를 하고 북핵을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네. 여기에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해야 우리의 발언권이 강해진 거지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가면은 우리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경제적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외교의 문제였으니까요. 확실히 근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이 사드 보복 이전에 지금 사실은 올해 초부터 이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네네. 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 중국 현재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거의 뭐 불매 운동 그리고 이제 영업 정지 여기에다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관련 이 협력사와의 이제 부하설까지 나타나면서 판매가 정말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네. 그리고 롯데의 경우에는 결국 철수하겠다라는 이제 최악의 이 마지노선까지 이제 지금 제시한 상황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이 중국을 점령했던 유커들이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련된 내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유통, 면세, 뭐 레저 여기에다 뭐 항공까지 해서 이제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이번 이제 이 광군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이 해빙 모드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한류 스타가 광고에 전면에 나서는가 하면 네네. 실제로 사실 이 알리바바가 이 광군제라는 건 2009년에 11월, 11월은 일이 4개다 보니까 혼자 있다라는 독신자의 날이거든요. 홀로 사는 남성을 위한 날인데 그날에 네네. 독신자들은 쇼핑하면서 인생을 즐겨라라는 이벤트를 결합시킨 겁니다. 네네.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중국 최대 쇼핑몰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대거 싸게 사줄 테니까 물건을 구매하라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중국 역시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네. 이 하루의 매출이 28조, 알리바바를 통한 매출입니다. 네네. 다른 뭐 사이트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28조를 넘어섰는데 1시간당 조가 넘는 매출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 몰에 외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입점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 보면 요번에는 사실 주문량이 14억 건이라고 해요. 14억 건. 14억 건이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한 50억이 넘는다고 친다면 아니 인구가 14억. 인구가 14억이라 친다면 한 사람이 한 건 정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다 뭐 28억짜리 유럽산 요트가 요 기간 동안 팔리고 이런 뭐 굉장히 고가부터 저가까지 팔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모레의 경우에는 이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선 매출 받은 것까지 합치면 50% 이상 매출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건 이랜드인데요. 이랜드 매출은 뭐 700억 원이 하루에 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일 매출 규모로는 한국에 진출한 업체 가운데 이랜드 차이나가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다 뭐 LG 생활건강도 비슷합니다. 이런 이제 이 상황이 사실은 이 사드에 대한 어떤 이 반한 감정이 없었다면 지난해에는 해외에 입점한 해외 국가들의 매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위였거든요. 네. 일본과 미국 다음에 3위였는데 올해는 사실은 5위로 밀려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매출은 두 단계 떨어져서 올해는 호주하고 독일에 밀려서 5위로 내려앉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그 중국
함께 이제 하말령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진전했던 그 전과는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군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사실 코트라에서도 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현지 상황도 이제 각각의 뭐 무역관들을 배치해서 다 취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트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네.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 그래서 네네. 확실히 이제 개선의 분위기는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유를 따져 본다면은 중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잠재적으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게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소비를 못했는데 네. 이게 이제 풀렸구나. 더구나 한국의 유명 스타가 네네. 광고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게 풀렸다는 증거가니까 네.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거를 마치 이제 광군제라는 이 소비의 네네. 특별한 날이 그걸 더욱 이제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준 거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중국의 기업들 또 네네. 한국과 무역을 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비 주체도 있지만 경제 주체들이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이것이 충분히 이제 과거의 것만큼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게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것이 이번 광군제에서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28조라는 매출은 예. 하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통해서만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중국에서 이 인터넷 플랫폼의 네네. 이 세 개가 가장 큰데 네네. 알리바바가 물론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텐센트라고 알려진 腾讯, 네. 이것도 징동 이렇게 세 개가 아주 큰 이제 경쟁사인데 네. 우리는 지금 알리바바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징동이나 腾讯도 알리바바만큼은 아니지만은 3대 경쟁사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이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보면 알리바바에서 28조 원, 1초에 17만 명이 접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접속이 다운되지는 않았어요. 대단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역시 중국이 핀테크에 강한 나라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국의 소비 시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풀려가는 그 시점을 잘 이용을 해야지 우리도 매출을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드에 대한 이슈로 금한령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됐을 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TV에 출연도 안 됐었고요. 그리고 드라마까지도 방영이 취소되기도 하고 콘서트도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달라지고 있는 게 중국 쇼핑몰 광고에 한류 배우가 등장을 했어요, 다시.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제가 정말 상하이를 직접 방문을 네. 했을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굉장히 이 한류 스타들, 걸쭉한 한류 스타들이 입간판에 홍보 모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이제 파급력이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이 웹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품 그리고 한류 스타들을 직접 이제 중국인들이 반기고 또 그들이 모델로 하는 제품을 사는 광경을 봤었는데 네. 근데 불과 3, 4개월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서 전부 다 출연이 금지가 되고 공연 계약 자체가 취소가 돼 버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관련한 이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요번에 이제 모델로 등장한 전지현 씨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통신사와 이제 혹은 화장품 업체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못 나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광군제 할인 행사 알리바바의 홍보 모델이 전지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군제 할인 행사를 광고하는 이 전면에 입간판에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광군제 판촉하는 얼굴로 실었고요. 네. 또 그리고 베이징 지하철역에서도 이제 한 화장품 광고 모델로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네. 이제 이 전지현 씨의 이제 전면적인 이제 외부 활동을
활동을 계기로 해서 지금 사실 뭐 굉장히 송중기 씨 이외에도 뭐 김수현 씨 군대가 있습니다만 김수현 씨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타들이 네. 아마 이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뭐 방통이라고 할 수 있는 광전총국이라고 중국에 있는데 여기는 또 중국 정부의 입김이 바로 닿는 곳이기 때문에 한류 연예인들을 금지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었는데요. 그게 풀렸다는 것은 정말 금한령의 어떤 완화 기조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사드 이야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근데 네. 문제는 물론 사드에 의한 뭐 보복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제품 경쟁력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우리가 누렸던 그 매출 신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이 된 지가 오래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과 가장 싼 가격을 팔아야 된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전 세계 유명 메이커들이 다 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네네. 유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좀 유리한 고집을 점령했던 것이 지금은 다 그러면 사라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직 경쟁력과 기술력과 제품의 이미지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경쟁력을 위한 기술 개선 내지는 기술의 진보가 어느 정도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께서는 엔지니어는 아니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산업별로 좀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중국인들은 어느 정도 소비의 여력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차 시장을 훨씬 더 좋아하지 우리나라 차를 사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네네. 판매량이 반토막 나면서 이게 네네. 이제 사드 때문이냐 또는 다른 요인이 있느냐 네네네. 분명히 두 개의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네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파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제가 유학을 할 때 현대자동차가 북경에 들어왔는데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는 사실은 외제차라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합작 생산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전 세계 고급 브랜드를 이 소비하는 중국인들의 시장 심리 그리고 네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가치관 네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중국 차는 같은 현대자동차라고 해도 한국보다 중국이 더 비싸요. 그래서 중국의 차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네. 결국 중국 사람들이 차를 산다는 것은 싼 차를 산다기보다는 네네.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네. 고급화 전략을 쓰지 않는다면은 결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뭐 숨 돌리는 정도가 될 것이다로 네네.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소장님. 화장품은 워낙 중국인들에게 우리 화장품이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고급으로도 또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업계들이 다소 숨통이 튑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건 이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자동차, 유통, 면세점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뭐 그 열흘 사이에 네. 굉장히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 네. 매출의 직격탄을 받았던 것들, 이런 한류 어쨌든 사드의 어떤 해빙 무드에 반영이 되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모르 퍼시픽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를 동시에 진출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사드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라라는 이제 내부적인 경각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네. 사실은 매출의 절반, 매출의 40% 이상을 이제 이 중국에 의존했던 아모르 퍼시픽의 경우에도 이번 이제 문 대통령이 사실은 아시아,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금 필리핀에 계신데 필리핀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 주요 업체들이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다가 뭐 공장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할람 제품,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 할람 제품 규격에 맞는 상품을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출시를 하고 있고 네네. 현지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드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화장품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동남아 쪽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기타 이제 매출 다변화 노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이번 이제 사드의 어떤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좀 삼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물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 강대국으로 G2에서 G1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을 네네.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송나라 태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침대에서 남이 코를 골면서 자는 걸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네네. 이게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자기 욕망의 표출 방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강해진 힘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과 설린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 이 국민들 전체적으로 중국의 과거에 150년 동안의 그런 굴욕의 역사를 어떻게든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특성을 우리도 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고요. 그리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민규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